사는 동안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언제나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 기쁨보다 아픔을 남긴 말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밤 가슴을 후벼 팠던 기억, 혹은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빛을 어둡게 만들었던 기억,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떠오릅니다. 말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공기 중에 흩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로 남습니다. 말은 형체가 없지만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으며 때론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대개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가볍게 던진 말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무겁게 남는 것.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며, 말은 감정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내가 던진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고, 남긴 말은 언젠가 나를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상처 줄 줄 몰랐어. 하지만 의도는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한 번 박힌 말은 시간이 흘러도 흔적을 남기고,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은 진심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말이 화가 되고, 말이 상처가 되며, 말이 재앙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에 말을 아끼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키고 삶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진심은 점점 줄고 표현은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표현이 많다고 다 진심은 아닙니다. 그저 말수가 늘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삼키고 감정이 북받쳐도 끝까지 지켜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하기도 하지요. 말은 조율되지 않은 감정의 날카로운 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의 모양이 곧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은 나의 얼굴이고 나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공손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말은 잘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어렵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어렵고, 말을 하느니 차라리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말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말이란 언제나 조금은 늦게,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흘러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되짚어야 할 것은 입보다 마음입니다. 입을 닫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하며, 혀를 멈추기 위해 생각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말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재앙은 혀끝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한 번의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삶을 무너뜨리는 문이 아니라 삶을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고요할 때 마음은 맑아지고, 말이 따뜻할 때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입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수양을 이룬 것이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해치는 칼이다. 말을 삼가지 않으면
반드시 허물이 따르고 허물이 쌓이면 그 인생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세상의 시끄러움은 결국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많으면 진실은 흐려지고 말이 거칠면 인격은 무너집니다. 책은 담은 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근본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입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한치 혀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한치 혀가 만냥 화를 부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이 귀하고 값지다면 나쁜 말은 값비싼 재앙입니다. 입은 내 것이지만 그 말의 결과는 세상이 감당합니다. 그러니 말의 책임은 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의 그림자다. 마음이 혼탁하면 말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맑습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말도 맑고 말이 맑아야 사람 사이에 물결이 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말에 휘둘리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침묵은 보호막이 됩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억지로 눌러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침묵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이며 품격이며 지혜입니다. 말을 경계하라는 말은 옛말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한 말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세상,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누군가를 찌르고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며 상처는 피해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책은담의 말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천금의 말도 침묵보다 낫지 않다. 말을 한다는 건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만 말을 참는다는 건 내 사람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말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느리고 따뜻해야만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에 잠시 멈춰 생각하는 습관은 사람을 구합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도 줄어듭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잃고 아끼는 사람은 비로소 필요할 때 그 말이 빛납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가라앉으면 맑아진다. 말도 비워야 귀한 말이 남고 침묵 속에서 깊은 말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 실수하고 말로 후회하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책은담은 그런 후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심하라고, 멈추라고, 잠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그 말은 결국 나를 드러냅니다. 거친 말은 나의 거친 마음을, 조롱 섞인 말은 나의 불안과 열등감을, 쓸데없이 많은 말은 나의 중심 없음과 허영을 보여줄 뿐입니다. 말은 그래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인생도 단정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말은 내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말이 넘치면 중심이 흔들리고 말이 가벼우면 관계가 무너지고 말이 깊지 않으면 사람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이라도 그 끝에는 항상 누군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다스릴 수 없다. 그 말은 곧 혀끝을 지키는 일이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늘 내 곁에서 내 삶을 흔들고 다듬고 채워갑니다. 말이란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혀끝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을 가만히 내려놓는 그 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말이 자라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위에 쌓아 올린 말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말은 업이 된다. 부처는 그렇게 말했다.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되돌려준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요, 업의 시작이다. 몸으로 저지른 행동은 외부의 흔적을 남기지만 말로 내뱉은 죄는 마음에 남아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뿌리는 삶의 고통으로 되살아난다. 선한 말은 꽃처럼 피어나고 악한 말은 불처럼 타오른다. 말 한마디가 공덕이 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삼생의 고통을 짓기도 한다. 말의 결과는 바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말의 업이다. 사람은 쉽게 말한다. 화를 참지 못하면 곧장 말로 터뜨리고 불편한 감정은 말로 포장해 상대에게 던진다. 화를 내는 이는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스스로가 타고 스스로가 다친다. 그래서 그는 말 이전에 마음을 살피라고 했다. 말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르고 말이 흐르면 업이 쌓이고 업이 쌓이면 고통이 뒤따른다. 말은 죄의 시작이다. 부처는 4가지 언어의 죄를 특히 경계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 셋째는 욕설과 험한 말, 넷째는 쓸데없는 잡담이다. 거짓은 진실을 가리고, 이간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며, 욕설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잡담은 정신을 흐려놓는다. 이 4가지를 끊는 것이 곧 바른 언어의 시작이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말이 줄어든다. 부처가 걸었던 길을 보면 침묵은 깨달음의 그릇이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어떤 질문에는 끝내 침묵으로 답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야 지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실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높은 언어이며 그 침묵 속에 자비와 공덕이 자란다. 자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진정 이로운 말을 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되기도 한다. 말이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내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 그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독이 된다. 부처는 말에 앞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자의 마음 상태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은 흐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맑다. 부처는 끊임없이 마음을 닦았고 그 마음 위에 쌓아 올린 말이었기에 그의 가르침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로 정의받는다. 그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나고 그 사람의 공덕은 말에서 드러난다.
비난은 비난을 부르고 칭찬은 칭찬을 부른다. 악한 말은 어둠을 남기고 선한 말은 빛을 남긴다. 그리고 말은 반드시 순환한다. 나의 말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훗날 내가 마주할 인연이 된다. 그래서 부처는 말조차 수행의 일환이라 보았다. 정어, 바른 말, 바른 삶의 기초는 바른 말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자의 무기다. 할 말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 줄까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다. 그 마음 속에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자신을 향한 자비가 공존한다. 입은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크나큰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니 말은 반드시 고요하게, 말은 반드시 진실하게, 말은 반드시 자비롭게 흘러야 한다. 삶을 정갈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입을 정갈히 해야 한다.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 위에 올려지는 말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야 한다. 말은 업이다. 그 업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언젠가 열매가 된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그 열매가 상처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말 한마디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말이 짧다고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말이 많다고 진실이 많은 것도 아니다. 부처는 가장 적게 말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다시 말의 무게를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 흘러간 자리에 누군가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마음 위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은 언제나 말하는 자의 몫이다. 말은 신뢰를 부수고 권위를 훼손하며 군주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든다. 그에게 있어 말은 다정함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칼끝이었다. 말은 사람의 진심보다 의도를 숨기기에 능하며 말은 사람의 진면목을 가리기에 적절한 탈이었다. 말을 믿지 말고 결과를 보라. 말은 언제나 포장될 수 있으나 행위는 속일 수 없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 말은 신중해야만 했다.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며 그 도구는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말은 반드시 근거를 가져야 하며 근거 없는 말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말의 무책임함이 나라를 뒤흔든다고 보았다.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말은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는 날카로운 칼처럼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안겨주었다. 한비자는 인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은 욕심으로 말하고 이익을 쫓아 말을 바꾸며 두려움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다고 보았다. 그러니 말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속고 말을 믿고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는 말보다 법을 믿었다. 말은 사사로이 바뀌지만 법은 공적으로 유지된다. 법이 있어야 기준이 생기고 법이 있어야 감정이 끼어들 틈이 사라진다. 말이 많은 사회는 분열되고 기준이 분명한 사회는 질서가 선다. 하지만 그가 말의 위험성을 강조한 까닭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말은 사람의 본심을 가장 쉽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택하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만들어낸다. 그 순간 진심은 무너지고 신뢰는 금이 간다. 말은 진심을 가리는 탈이다. 말을 잘하는 자가 신뢰받는 세상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재앙은 사람의 입에서 생기고 화는 혀끝에서 나온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실제 역사 속 수많은 왕과 신하, 장군과 학자들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영광을 잃고 목숨을 잃었다. 어리석은 자는 기분대로 말하고 현명한 자는 상황을 따져 말하며 지혜로운 자는 필요할 때만 말한다. 이 차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에 담긴 의도와 책임의 차이다. 한비자는 말을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침묵은 곧 생존이었고 말은 곧 위험이었다. 특히 감정에 흔들려 내뱉은 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옮긴 말,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말은 모두 재앙의 씨앗이었다. 그는 말과 말 사이의 숨은 의도를 보았다. 사람은 언제나 이익을 위해 말을 꾸민다. 아첨도, 협박도, 부탁도, 칭찬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포장일 뿐이다. 그러니 그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껍질 속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말은 이성적으로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외의 말은 모두 해악이 되고 혼란이 되며 관계를 흐리고 체제를 무너뜨린다. 말은 위험하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말을 언제, 어떻게, 왜 하느냐이다. 한비자는 말의 출처를 묻는다. 그 말은 누구의 말인가? 그 말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 말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없이 내뱉은 말은 언제나 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말의 동기를 의심하라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공정하고 이롭고 명확한가이다. 한비자는 말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말은 검이다. 그리고 그 검은 칼집에 넣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사용할 땐 반드시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그 상황이 어떤지 깊이 고려한 후에야 꺼내야 한다. 말은 손보다 빠르다. 행동보다 앞서기 쉽고 감정보다 먼저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리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는 말이란 항상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말이 많으면 본질이 사라진다. 말이 넘치면 진실이 흐려진다. 말이 지나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그러므로 입은 조심하고 말은 절제하고 침묵은 지혜로 삼아야 한다. 말은 언제나 무기를 품고 있다. 그 무기를 무턱대고 휘두르지 마라. 그 무기의 방향이 남을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결국 그 피해는 내가 감당하게 되어 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것이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며 책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말조심을 배워왔다. 말을 가려서 하라. 말에는 마음이 담긴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인생을 지탱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관계를 지켜내는 기술이며 인품을 보여주는 창이다. 입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마음으로는 공경하라. 말이 지나치면 반드시 화가 따라온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소리를 낮춘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말을 전할 때 감정을 다듬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톤에서 무너지고 말의 분위기에서 다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상처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한다. 군자는 말을 삼가고 행실에 신중하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을 삼가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군자의 태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 듣는데 귀 기울이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더욱 신뢰를 받는다. 말은 곧 배려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남길까? 이런 고민 없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 소학은 예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예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예가 없는 말은 무례하고 무례한 말은 결국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특히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말은 칼처럼 날이 서게 된다. 말은 마땅한 때에 해야 하며 마땅치 않은 자리에선 침묵하라. 시기와 상황을 살피지 못한 말은 아무리 옳아도 틀린 말이 된다. 사람은 진실보다는 적절함에 더 크게 반응한다. 진심을 담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진심은 상처로 전해진다. 그래서 소학은 입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 했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앞서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거칠어지며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무거워진다. 결국 말은 마음의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릇이 맑아야 말도 맑고 그릇이 깨지면 말도 상처를 입힌다.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말로 그 사람을 지키려 한다. 야단치기보다는 다독이고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려 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소학의 중심에는 온유함이 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말을 통해 가정을 평화롭게 하며 말을 통해 세상을 조화롭게 이끈다. 말은 크지도 무겁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말이 사람의 눈빛을 바꾸고 몸짓을 바꾸고 때로는 인생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 말은 살아 움직인다. 지금 뱉은 말은 바람을 타고 물결처럼 멀리 퍼져 언젠가 되돌아온다. 그 말이 따뜻했다면 그 따뜻함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말이 차가웠다면 그 냉기 또한 나에게 되돌아온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문이 단정해야 사람이 드나든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의 문부터 단정히 닫아보아야 한다. 말은 사람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예절이자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삶의 연륜만큼이나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경험은 쌓이되 말은 줄고 말이 줄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말의 재앙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깊게 파고든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고 평생을 함께한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때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만든다. 한마디 말로 집안이 평화로울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일생이 망가질 수 있다. 말은 집안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밝힌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입을 열기 전에 그 잠깐의 멈춤이다. 그 멈춤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그 멈춤 속에서 다시 돌아보며 그 멈춤 속에서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이다. 소학이 강조한 말의 예절은 단순한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며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우리 모두가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여는 따뜻한 햇살이 되길,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닿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그것이 말의 도리를 지키는 첫 걸음일 것이다. 말이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입이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과연 이로운지를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그 말은 칼보다 위험한 무기가 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 묵자는 말이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를 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만 하라고 가르쳤다. 즉, 말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이로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묵자의 철학은 간결하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인간 사랑이 숨어 있다. 그는 말의 기술이 아닌 말의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이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주며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해악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물은 말에는 네 가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이로운가? 그것이 공정한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 네 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비록 화려해 보일지라도 진실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이라고 했다. 말이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기에 말은 가볍게 뱉는 것이 아니라 곧 행동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말보다 침묵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묵자는 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침묵은 피함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말은 그 때가 되었을 때 남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묵자는 말이 서로를 묶는 끈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끈이란 느슨하면 풀리고 너무 조이면 끊어지듯 말 역시 상대와의 거리를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롭게 하되 강요하지 않게, 말 속에 겸손히 깃들되 흐리지 않게. 말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너무 화려하면 진심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수사를 싫어했고 있는 그대로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따뜻하게 말하라고 했다. 묵자는 말의 품격은 검소함에 있다고 보았다. 쓸데없이 길고 복잡하며 화려한 말은 사람의 주의를 끌 수는 있어도 결국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진심은 단순하게 전해지고 진실은 짧고도 깊은 말에서 드러난다. 묵자는 말이 사랑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말로 상대를 끌어안고 말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며 말로 갈라진 마음을 다시 엮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 말이 때로는 비난이고 경쟁이고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묵자의 말 철학을 다시 돌아볼 때다.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고 그중 몇 마디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며 또 몇 마디가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이다.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볼 필요 없이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묵자는 말의 중심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평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이롭게 하되 그 이로움이
함께여야 한다. 내가 이롭기 위해 상대를 끌어내리는 말은 진정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말의 마지막 기준으로 책임을 들었다. 말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을 때만 하라고 했다. 말을 하되 그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묵자의 말 철학은 겸손, 실용, 책임, 그리고 사랑이다. 말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다. 말을 두려워하라는 것도 아니다. 말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출 수도 있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말하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때 나는 어떤 얼굴로 그 말을 맞이할 것인가? 묵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결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한마디 말의 온도에서 시작된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언제나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 기쁨보다 아픔을 남긴 말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밤 가슴을 후벼 팠던 기억, 혹은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빛을 어둡게 만들었던 기억,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떠오릅니다. 말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공기 중에 흩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로 남습니다. 말은 형체가 없지만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으며 때론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대개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가볍게 던진 말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무겁게 남는 것.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며 말은 감정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내가 던진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고 남긴 말은 언젠가 나를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상처 줄 줄 몰랐어. 하지만 의도는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한 번 박힌 말은 시간이 흘러도 흔적을 남기고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은 진심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말이 화가 되고 말이 상처가 되며 말이 재앙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에 말을 아끼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키고 삶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진심은 점점 줄고 표현은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표현이 많다고 다 진심은 아닙니다. 그저 말수가 늘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삼키고 감정이 북받쳐도 끝까지 지켜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하기도 하지요. 말은 조율되지 않은 감정의 날카로운 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마음을 닮고 그 마음의 모양이 곧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은 나의 얼굴이고 나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공손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말은 잘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어렵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어렵고, 말을 하느니 차라리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말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말이란 언제나 조금은 늦게,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흘러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되짚어야 할 것은 입보다 마음입니다. 입을 닫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하며, 혀를 멈추기 위해 생각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말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재앙은 혀끝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한 번의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삶을 무너뜨리는 문이 아니라 삶을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고요할 때 마음은 맑아지고, 말이 따뜻할 때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입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수양을 이룬 것이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해치는 칼이다. 말을 삼가지 않으면 반드시 허물이 따르고, 허물이 쌓이면 그 인생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세상의 시끄러움은 결국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많으면 진실은 흐려지고, 말이 거칠면 인격은 무너집니다. 책은담은 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근본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입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한치 혀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한치 혀가 만냥 화를 부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이 귀하고 값지다면 나쁜 말은 값비싼 재앙입니다. 입은 내 것이지만 그 말의 결과는 세상이 감당합니다. 그러니 말의 책임은 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의 그림자다. 마음이 혼탁하면 말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맑습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말도 맑고, 말이 맑아야 사람 사이에 물결이 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말에 휘둘리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침묵은 보호막이 됩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억지로 눌러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침묵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이며 품격이며 지혜입니다. 말을 경계하라는 말은 옛말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한 말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세상,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누군가를 찌르고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며 상처는 피해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책은담의 말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천금의 말도 침묵보다 낫지 않다. 말을 한다는 건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만 말을 참는다는 건 내 사람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말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느리고 따뜻해야만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에 잠시 멈춰 생각하는 습관은 사람을 구합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도 줄어듭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잃고, 아끼는 사람은 비로소 필요할 때 그 말이 빛납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가라앉으면 맑아진다. 말도 비워야 귀한 말이 남고 침묵 속에서 깊은 말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 실수하고 말로 후회하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책은담은 그런 후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심하라고, 멈추라고, 잠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그 말은 결국 나를 드러냅니다. 거친 말은 나의 거친 마음을, 조롱 섞인 말은 나의 불안과 열등감을, 쓸데없이 많은 말은 나의 중심 없음과 허영을 보여줄 뿐입니다. 말은 그래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인생도 단정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말은 내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말이 넘치면 중심이 흔들리고, 말이 가벼우면 관계가 무너지고, 말이 깊지 않으면 사람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이라도 그 끝에는 항상 누군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다스릴 수 없다. 그 말은 곧 혀끝을 지키는 일이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늘 내 곁에서 내 삶을 흔들고 다듬고 채워갑니다. 말이란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혀끝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을 가만히 내려놓는 그 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말이 자라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위에 쌓아 올린 말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말은 업이 된다. 부처는 그렇게 말했다.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되돌려준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요, 업의 시작이다. 몸으로 저지른 행동은 외부의 흔적을 남기지만 말로 내뱉은 죄는 마음에 남아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뿌리는 삶의 고통으로 되살아난다. 선한 말은 꽃처럼 피어나고 악한 말은 불처럼 타오른다. 말 한마디가 공덕이 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삼생의 고통을 짓기도 한다. 말의 결과는 바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말의 업이다. 사람은 쉽게 말한다. 화를 참지 못하면 곧장 말로 터뜨리고, 불편한 감정은 말로 포장해 상대에게 던진다. 화를 내는 이는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스스로가 타고 스스로가 다친다. 그래서 그는 말 이전에 마음을 살피라고 했다. 말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르고, 말이 흐르면 업이 쌓이고, 업이 쌓이면 고통이 뒤따른다. 말은 죄의 시작이다. 부처는 4가지 언어의 죄를 특히 경계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 셋째는 욕설과 험한 말, 넷째는 쓸데없는 잡담이다. 거짓은 진실을 가리고, 이간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며, 욕설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잡담은 정신을 흐려놓는다. 이 4가지를 끊는 것이 곧 바른 언어의 시작이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말이 줄어든다. 부처가 걸었던 길을 보면 침묵은 깨달음의 그릇이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어떤 질문에는 끝내 침묵으로 답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야 지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실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높은 언어이며 그 침묵 속에 자비와 공덕이 자란다. 자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진정 이로운 말을 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되기도 한다. 말이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내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 그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독이 된다. 부처는 말에 앞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자의 마음 상태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은 흐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맑다. 부처는 끊임없이 마음을 닦았고 그 마음 위에 쌓아 올린 말이었기에 그의 가르침은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로 정의받는다. 그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나고 그 사람의 공덕은 말에서 드러난다. 비난은 비난을 부르고 칭찬은 칭찬을 부른다. 악한 말은 어둠을 남기고 선한 말은 빛을 남긴다. 그리고 말은 반드시 순환한다. 나의 말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훗날 내가 마주할 인연이 된다. 그래서 부처는 말조차 수행의 일환이라 보았다. 정어, 바른 말, 바른 삶의 기초는 바른 말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자의 무기다. 할 말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 줄까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다. 그 마음 속에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자신을 향한 자비가 공존한다. 입은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크나큰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니 말은 반드시 고요하게, 말은 반드시 진실하게, 말은 반드시 자비롭게 흘러야 한다. 삶을 정갈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입을 정갈히 해야 한다.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 위에 올려지는 말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야 한다. 말은 업이다. 그 업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언젠가 열매가 된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그 열매가 상처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말 한마디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말이 짧다고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말이 많다고 진실이 많은 것도 아니다. 부처는 가장 적게 말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다시 말의 무게를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 흘러간 자리에 누군가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마음 위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은 언제나 말하는 자의 몫이다. 말은 신뢰를 부수고 권위를 훼손하며 군주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든다. 그에게 있어 말은 다정함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칼끝이었다. 말은 사람의 진심보다 의도를 숨기기에 능하며 말은 사람의 진면목을 가리기에 적절한 탈이었다. 말을 믿지 말고 결과를 보라. 말은 언제나 포장될 수 있으나 행위는 속일 수 없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 말은 신중해야만 했다.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며 그 도구는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말은 반드시 근거를 가져야 하며 근거 없는 말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말의 무책임함이 나라를 뒤흔든다고 보았다.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말은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는 날카로운 칼처럼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안겨주었다. 한비자는 인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은 욕심으로 말하고 이익을 쫓아 말을 바꾸며 두려움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다고 보았다. 그러니 말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속고 말을 믿고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는 말보다 법을 믿었다. 말은 사사로이 바뀌지만 법은 공적으로 유지된다. 법이 있어야 기준이 생기고 법이 있어야 감정이 끼어들 틈이 사라진다. 말이 많은 사회는 분열되고 기준이 분명한 사회는 질서가 선다. 하지만 그가 말의 위험성을 강조한 까닭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말은 사람의 본심을 가장 쉽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택하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만들어낸다. 그 순간 진심은 무너지고 신뢰는 금이 간다. 말은 진심을 가리는 탈이다. 말을 잘하는 자가 신뢰받는 세상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재앙은 사람의 입에서 생기고 화는 혀끝에서 나온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실제 역사 속 수많은 왕과 신하, 장군과 학자들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영광을 잃고 목숨을 잃었다. 어리석은 자는 기분대로 말하고 현명한 자는 상황을 따져 말하며 지혜로운 자는 필요할 때만 말한다. 이 차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에 담긴 의도와 책임의 차이다. 한비자는 말을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침묵은 곧 생존이었고 말은 곧 위험이었다. 특히 감정에 흔들려 내뱉은 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옮긴 말,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말은 모두 재앙의 씨앗이었다. 그는 말과 말 사이의 숨은 의도를 보았다. 사람은 언제나 이익을 위해 말을 꾸민다. 아첨도, 협박도, 부탁도, 칭찬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포장일 뿐이다. 그러니 그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껍질 속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말은 이성적으로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외의 말은 모두 해악이 되고 혼란이 되며 관계를 흐리고 체제를 무너뜨린다. 말은 위험하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말을 언제, 어떻게, 왜 하느냐이다. 한비자는 말의 출처를 묻는다. 그 말은 누구의 말인가? 그 말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 말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없이 내뱉은 말은 언제나 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말의 동기를 의심하라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공정하고 이롭고 명확한가이다. 한비자는 말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말은 검이다. 그리고 그 검은 칼집에 넣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사용할 땐 반드시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그 상황이 어떤지 깊이 고려한 후에야 꺼내야 한다. 말은 손보다 빠르다. 행동보다 앞서기 쉽고 감정보다 먼저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리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는 말이란 항상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말이 많으면
본질이 사라진다. 말이 넘치면 진실이 흐려진다. 말이 지나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그러므로 입은 조심하고 말은 절제하고 침묵은 지혜로 삼아야 한다. 말은 언제나 무기를 품고 있다. 그 무기를 무턱대고 휘두르지 마라. 그 무기의 방향이 남을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결국 그 피해는 내가 감당하게 되어 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것이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며 책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말조심을 배워왔다. 말을 가려서 하라. 말에는 마음이 담긴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인생을 지탱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관계를 지켜내는 기술이며 인품을 보여주는 창이다. 입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마음으로는 공경하라. 말이 지나치면 반드시 화가 따라온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소리를 낮춘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말을 전할 때 감정을 다듬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톤에서 무너지고 말의 분위기에서 다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상처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한다. 군자는 말을 삼가고 행실에 신중하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을 삼가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군자의 태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 듣는데 귀 기울이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더욱 신뢰를 받는다. 말은 곧 배려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남길까? 이런 고민 없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 소학은 예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예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예가 없는 말은 무례하고 무례한 말은 결국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특히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말은 칼처럼 날이 서게 된다. 말은 마땅한 때에 해야 하며 마땅치 않은 자리에선 침묵하라. 시기와 상황을 살피지 못한 말은 아무리 옳아도 틀린 말이 된다. 사람은 진실보다는 적절함에 더 크게 반응한다. 진심을 담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진심은 상처로 전해진다. 그래서 소학은 입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 했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앞서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거칠어지며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무거워진다. 결국 말은 마음의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릇이 맑아야 말도 맑고 그릇이 깨지면 말도 상처를 입힌다.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말로 그 사람을 지키려 한다. 야단치기보다는 다독이고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려 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소학의 중심에는 온유함이 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말을 통해 가정을 평화롭게 하며 말을 통해 세상을 조화롭게 이끈다. 말은 크지도 무겁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말이 사람의 눈빛을 바꾸고 몸짓을 바꾸고 때로는 인생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 말은 살아 움직인다. 지금 뱉은 말은 바람을 타고 물결처럼 멀리 퍼져 언젠가 되돌아온다. 그 말이 따뜻했다면
그 따뜻함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말이 차가웠다면 그 냉기 또한 나에게 되돌아온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문이 단정해야 사람이 드나든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의 문부터 단정히 닫아보아야 한다. 말은 사람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예절이자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삶의 연륜만큼이나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경험은 쌓이되 말은 줄고 말이 줄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말의 재앙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깊게 파고든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고 평생을 함께한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때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만든다. 한마디 말로 집안이 평화로울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일생이 망가질 수 있다. 말은 집안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밝힌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입을 열기 전에 그 잠깐의 멈춤이다. 그 멈춤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그 멈춤 속에서 다시 돌아보며 그 멈춤 속에서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이다. 소학이 강조한 말의 예절은 단순한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며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우리 모두가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여는 따뜻한 햇살이 되길,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닿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그것이 말의 도리를 지키는 첫 걸음일 것이다. 말이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입이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과연 이로운지를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그 말은 칼보다 위험한 무기가 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 묵자는 말이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를 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만 하라고 가르쳤다. 즉, 말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이로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묵자의 철학은 간결하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인간 사랑이 숨어 있다. 그는 말의 기술이 아닌 말의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이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주며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해악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물은 말에는 네 가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이로운가? 그것이 공정한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 네 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비록 화려해 보일지라도 진실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이라고 했다. 말이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기에 말은 가볍게 뱉는 것이 아니라 곧 행동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말보다 침묵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묵자는 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침묵은 피함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말은 그 때가 되었을 때 남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묵자는 말이 서로를 묶는 끈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끈이란 느슨하면 풀리고 너무 조이면 끊어지듯 말 역시 상대와의 거리를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롭게 하되 강요하지 않게, 말 속에 겸손히 깃들되 흐리지 않게. 말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너무 화려하면
진심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수사를 싫어했고 있는 그대로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따뜻하게 말하라고 했다. 묵자는 말의 품격은 검소함에 있다고 보았다. 쓸데없이 길고 복잡하며 화려한 말은 사람의 주의를 끌 수는 있어도 결국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진심은 단순하게 전해지고 진실은 짧고도 깊은 말에서 드러난다. 묵자는 말이 사랑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말로 상대를 끌어안고 말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며 말로 갈라진 마음을 다시 엮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 말이 때로는 비난이고 경쟁이고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묵자의 말 철학을 다시 돌아볼 때다.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고 그중 몇 마디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며 또 몇 마디가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이다.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볼 필요 없이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묵자는 말의 중심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평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이롭게 하되 그 이로움이 함께여야 한다. 내가 이롭기 위해 상대를 끌어내리는 말은 진정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말의 마지막 기준으로 책임을 들었다. 말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을 때만 하라고 했다. 말을 하되 그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묵자의 말 철학은 겸손, 실용, 책임, 그리고 사랑이다. 말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다. 말을 두려워하라는 것도 아니다. 말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출 수도 있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말하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때 나는 어떤 얼굴로 그 말을 맞이할 것인가? 묵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결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한마디 말의 온도에서 시작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